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인간의 본성, 특히 그 성욕과 통제력이라는 키워드가 관계의 권력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아주 날 것 그대로 기록한 텍스트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끌릴 때 그렇게 쉽게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저자는 그 주도권을 잃는다는 상태를 아주 명확한 생물학적,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잃는다는 건 결국 상대방에게 나의 결핍이나 욕망을 온전히 투명하게 드러냈다는 걸 뜻하거든요. 아, 내가 너를 원한다는 걸 다 들켜버린 상태군요. 맞아요. 이 텍스트는 그 과정을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그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남녀의 상황을 통해서 포착해냅니다. 저자가 묘사하는 전형적인 상황을 보면 대다수의 남자는 본능에 이끌려서 아주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하고 어떻게든 진도를 빼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상태 말이죠.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클리셰잖아요. 현실에서도 너무 익숙한 풍경이고요. 그렇죠. 상대방 반응을 초조하게 살피면서 다가가는 그 조급함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는 이 뻔해 보이는 행동 이면에서 이미 권력의 축이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적극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동 안에 담겨있는 절박함의 시그널을 봐야 합니다. 남자의 이런 조급한 행동은 여자에게 아주 명확한 권력의 단서를 제공하거든요. 여자는 자신을 향해 안달이 난 남자를 관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의 거부권과 선택권이 나한테 있구나 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여자는 남자를 조련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혹은 안 돼. 이런 한마디면 끝나니까요. 네, 그 한마디에 남자는 꼬리를 내리고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남자는 을, 여자는 갑이 되는 역학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이 관계에 간절한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순간 낭만적인 직진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줄수록 매력도 같이 떨어지겠네요? 저자는 여기서 다소 적나라한 표현을 씁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상태를 헐떡거린다고 묘사해요. 자기 본능에 통제당하는 수컷의 성적 매력은 그 순간 바닥으로 급감한다고 단언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만약 대다수가 이 뻔한 조급함의 함정에 빠진다면 오히려 이 패턴을 역이용하거나 판 자체를 깨버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반전입니다. 저자는 앞서 말한 그 안달난 행동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한 남자의 특정 행동을 제시합니다. 물리적 거리도 막갑고 분위기도 무르익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남자가 주도적으로 다가가서 이른바 텐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 남자도 나한테 넘어왔네. 내가 언제 거부권을 쓸까 이러고 계산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가 오히려 이제 가 라면서 여자를 쓱 밀어내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니, 일상적인 감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분위기 다 잡아놓고 갑자기 사람을 확 밀어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장난하나 싶어서 기분 확 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솔직히 당황스럽고 불쾌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가버릴 것 같은데 왜 자료에서는 이게 역풍을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자를 안달나게 만든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의 경계, 거기서 벌어지는 심리적 지각 변동을 이해하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저자 분석에 따르면 분노나 불쾌함이라는 감정이 명확해지기 이전에 일종의 뇌정지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나 스크립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은 특정 상황에 대한 대본, 즉 스크립트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아, 남자가 다가오면 여자가 허락하거나 거부한다는 게 그 뻔한 대본이었겠죠? 맞습니다. 그 지배적인 룰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내 몸이 무기이고 내가 거부권을 써야 하는데 남자가 먼저 선제적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으니까요. 결국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세계의 규칙이 무너졌을 때 겪는 에러 상태군요. 통제권을 내가 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통제를 당하는 상황으로 뒤바뀐 거잖아요. 맞물려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자는 내가 거부권을 써야지 하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남자가 전혀 안 휘둘린 거죠. 뇌는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냥 불쾌해서 가버리기에는 왜 내 무기가 안 통했지? 라는 강렬한 호기심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 뇌의 정지가 그냥 호기심으로 안 끝나고 남자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남자가 어떤 존재로 재평가되는 건가요? 선제적 거부권을 쓴 이 남자는 여자 인식 속에서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격상됩니다. 아까 안달나서 만지려던 행동이 본능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수컷의 시그널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거죠. 그 행동은
내 유혹이 안 통하는 개체, 더 나아가서 본능마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로 각인된다는 겁니다. 눈앞의 즉각적인 보상이나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된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이거든요. 단순한 성욕에 끌려다니는 하위계층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지배하는 이른바 알파의 자질을 보여준 거군요. 네, 저자는 그걸 포식자의 여유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저울은 완전히 반대편으로 기울어지죠. 이제 이 남자는 여자가 고르는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희귀한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180도 뒤집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건 권력을 빼앗긴 쪽의 심리 상태예요. 자기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절대적인 무기, 성적 매력이 눈앞에서 부정당했을 때 겪는 타격감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 자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죠. 내 매력이 부족한가? 다들 나한테 목을 매는데 왜 이 사람만 안 이러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겠네요. 네, 그 의문이 깊은 결핍감을 만들고 결국 자기 가치를 증명해내고야 말겠다는 강박적인 오기로 이어집니다. 매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확인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정당한 매력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인정받으려 노력하게 되죠. 완전한 심리적 역전 현상이네요. 네, 텍스트가 묘사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밀당 기술을 넘어섭니다. 인간 자아가 위협에 반응하고 잃어버린 통제감을 되찾으려고 스스로 의를 자초하게 되는 심리적 해부도에 가깝죠. 진짜 듣고 보니까 이 관계의 역학이라는 게 참 잔인하면서도 흥미로운 게임 같아요. 찰나의 순간, 이제 가라는 그 한마디에 이토록 복잡한 심리전이랑 본능이 얽혀 있었다니요?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권력에 민낯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날것의 심리전이 도달하는 결론 말입니다. 결론은 꽤나 묵직하고 냉정합니다. 누군가를 갈망하는 크기가 곧 나의 매력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인간관계의 역학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방을 쥐고 흔드는 통제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태도가 타인의 인식 속에서 가장 압도적인 매력과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흔들림 없는 결론입니다. 자기 욕망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타인의 욕망도 지배하게 된다는 거군요. 보통 낭만적인 관계에서는 솔직하게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헌신하고 직진하는 걸 좋게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권력과 본능이라는 차가운 렌즈를 통과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물론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왜 특정 사람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지, 반대로 누군가의 과도한 접근에 왜 훅 매력을 잃는지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도발적인 권력 설계 이론이나 본능의 역학을 굳이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조종하라는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무의식적인 구조를 이해해야만 불필요하게 감정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 메타인지 능력이 생기는 거군요. 내가 막 무언가에 과도하게 안달이 났을 때, 아, 내가 지금 내 결핍을 투명하게 전시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단단한 개인으로 서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 정말 몰입감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텐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마주한 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통제와 욕망의 메커니즘이었네요. 상대 마음을 얻으려면 내 충동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역설이 참 인상 깊었죠. 네, 그게 진정한 매력의 원천이라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은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을 어떻게 소화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본능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원리를 우리 일상 전반으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하던 커리어의 기회 앞이나 피를 말리는 비즈니스 협상 혹은 타인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움켜쥐고 싶은 그 간절한 순간에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롭게 밀어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선제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면 당신 삶의 주도권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시간까지 이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역학구조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미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